자, 여러분, 저 고정훈 수행입니다. 5월 24일 날 치러졌던 74회 한능검 시험 이제 총평하고 좀 이렇게 해설 강의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만에 뭐 아주는 아니고요. 약간 이제 한능검이 약간 좀 난이도가 좀 있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무척 쉽게 평이하게 나오던 추세에서 자, 이번에는 약간 좀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그 기존처럼 쉽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시험 치러 가셨던 분들 중에서 1급이 안 나와서 살짝 좀 당황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사실 이 시험지로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 1급 80점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이제 볼게요. 이제 난이도는 이제 평소에 비하면 약간 높았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타 주제. 자, 기타 주제는 이제 두 문제가 있습니다. 한 문제는 그 19번 문제, 종묘죠, 종묘. 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그 종묘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50번 문제가 이제 시대 통합인데, 요건 이제 역대, 자, 우리 그 여러 시대에 걸친 그 관리 선발 방식, 관리 선발 제도가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제 나온 문제가 이번에 다시 이제 재탕해서 이제 나온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총평 시간에 좀 이따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대단원 별로 이제 한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근대사가 이번에 26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26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런데 이제 1단원, 2단원, 요건 이제 뭐 항상 9문제씩 나오니까. 그 다음 이제 3단원. 요게 이제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전기, 조선후기를 합친 건데, 보통 이제 여기서 뭐 9문제, 10문제, 11문제 셋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한 문제가 좀 적게 나왔습니다. 뭐 아마 뭐 이유는 뭐 특별한 건 없을 거고요. 내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개화기죠. 자, 개화기가 항상 뭐 6문제, 7문제, 8문제 여기를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요. 평소처럼 7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독립운동사. 요 독립운동사가 이제 9문제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이 독립운동사가 뭐 6문제 나올 때도 있고 7문제 나올 때도 있고 뭐 많이 나오면 8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9문제. 평상시보다 이제 한 문제가 좀 더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현대사가 6문제. 현대사도 마찬가지죠. 보통 이제 5문제 아니면 6문제 나오는데 이번에는 6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근대사는 뭐 대략 한 55%. 근현대사가 45% 이런 정도 비중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한능검은 끝까지 현대사까지 달리지 않으면 솔직히 고득점 1급 받기 쉽지 않습니다. 현대사 버리시면 여러분들 1급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뭐 여러분들은 체감적으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제가 수험생 입장이라면 뭐 어떤 문제를 좀 어려워했을까? 저는 22번 문제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22번 문제는 이 조선후기 붕당 정치인데 좀 디테일하게 아셔야 됩니다. 2차 예송. 현종 죽기 바로 얼마 전에 2차 예송이 있었죠. 그 갑인예송이라고 합니다. 요 갑인예송하고 목호령의 고변. 목호령의 고변이 이게 신임사화거든요. 경종 때. 자, 요때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숙종시대를 고르면 되는 건데 이거 공부를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문제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28번 이 미국과의 수교. 요 미국과의 수교도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화도 주역에는 무관세잖아요. 무관세, 무왕세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과의 수교를 맺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관세자주권의 일부를 우리가 인정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관세청이죠. 해관이 설치되는데 요 최초 해관 설치와 관련된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8번 문제는 사실 이제 출제자가 이 문제에서 뭘 묻고 싶은지 그거 좀 파악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라면 또 뭘 어려워했을까 이렇게 보면 35번의 용안포 사건. 35번의 사실 뭐 용안포라고 하는 지명이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건
1903년 용안포 사건밖에 없거든요. 럴 전쟁의 어떤 배경, 럴 전쟁의 어떤 발단이 되는 사건인데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요거 이 문제 속에서 이제 뭐 힌트가 뭐 용안포라고 하는 세 글자 말고는 조금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봤을 때는 그 41번에 뭐 애니켄, 보통 우리가 애니깽이라고 하죠. 애니깽. 요 애니깽과 관련된 게 이게 이제 간만에 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기타 두 문제는 전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보통 이제 평소 같으면 이제 이런 문제가 뭐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는 한 조금 수험생들이 조금 어렵다 싶은 문제가 한 4-5문제 이상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제가 이제 총평 시간에 먼저 기타 주제 제가 두 문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디냐면 19번 문제 보세요. 19번 문제. 자, 19번 문제를 보시면 이게 뭡니까? 그 힌트는 있죠. 자, 조선의 역대왕들과 왕비의 어떤 신의를 모신 곳이 이제 원래 이제 종묘. 알겠죠? 이 종묘인데 이 종묘를 고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이 이게 종묘.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종묘와 관련된 게 동그라미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있는 사진을 뭐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동그라미 5번 있죠. 동그라미 5번이 이게 뭐냐면 이제 황궁우라고 해서 그 원구단, 그 대한제국의 수립과 관련된 게 원구단이죠. 환구단이라고 합니다. 이 환구단 지금 안 남아 있어요. 요거는 지금 이제 조선호텔 자리가 원래 이제 환구단 자리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환구단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 황궁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황궁우.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5번 이게 황궁우인데 뭐 사실 여러분들이 그 역사에 관심이 좀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뭐 아무리 몰라도 동그라미 1번에 우리가 이제 종묘라고 하죠. 요거는 종묘의 정전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자, 50번 문제 같이 한번 보실게요. 50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하필이면 봐봐요. 뭐 독서상품가가 이제 788년 원성왕 때 이제 독서한 정도, 국학 졸업생들한테 독서한 정도에 따라서 이제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누어서 이제 이들을 이제 관리 후보자로 이제 삼는 거죠. 여기 독서상품가인데 뭐 그거 맞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고려의 과거제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과거제도가 처음 실시된 게 이제 고려의 4대 광종 때 쌍기의 건의로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조선의 문과. 자, 조선의 문과는 자, 일반적으로 3년마다 치는 정기 시험이 이제 식년시입니다. 요 식년시 말고 이제 알성시나 진광시나 뭐 이런 게 이제 별시라고 해서 더 있어요. 그거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리을의 혈량과라고 하는 것이 요게 이제 중종 때 조광조의 건의로 일종의 추천제도죠. 맞습니다. 자, 근데 하필이면 정답이 되는 동그라미 5번 선거조례. 요거 처음 들어본 사람들 많죠. 뭐 필수사는 솔직히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 제1차 갑오개혁 때 뭐 여기 지문에 힌트가 있어요. 제1차 갑오개혁 때 군국 기무처가 주도한 게 제1차 갑오개혁이잖아요. 요때 이제 과거제도가 폐지됩니다.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관리 선발 제도가 마련됩니다. 그게 이제 선거조례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대한제국 광무개혁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틀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갑오개혁, 제1차 갑오개혁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50번 문제도 하필이면 정답이 되는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들어봤을 가능성이 거의 90%다. 99%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요 문제도 50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렇고요.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한 문제씩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다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틀린 문제 위주로 들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합니다. 자, 선수들 갑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페이지는 이게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이제 보통 1번부터 50번까지가 이제 그대로 시대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눈대중으로 문제 풀기가 쉬워요. 자, 여러분 1번 보시면 요건 이제 암사동 유적, 빗살무늬 토기. 뭐 그러니까 요건 이제 신석기 시대를 묻고 있는 거죠.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그라미 1번의 목척과 환호, 동그라미 4번의 고인돌. 자, 이거 청동기 시대의 모습이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2번 문제. 자,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참성단. 자, 여러분 이 참성단은 단군 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제단이라고 합니다. 뭐 안 봐도 비디오죠. 고조선 묻고 있는 거죠. 고조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쉽게 5번이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문제 보시죠. 3번 문제를 봤더니까 이게 지금 장군총입니다. 여러분 이 장군총은요, 현재 지금 이제 그 집안현에 이 장군총이 엄청 거대합니다. 실제로 가볼만 해요. 근데 이 장군총은 지금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고구려의 초기 지배층은 이렇게 돌무지 무덤, 집안현 일대에만 이 돌무지 무덤이 1만 2천 기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고구려 고루란 소리예요. 그렇죠? 고구려 고루란 소리입니다. 큰 문제 없이 동그라미 2번의 경당. 이 경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고구려 중후기, 그 뭐 장수왕 때 평양천도 이후에 이 경당이 지방 곳곳에 설립됐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당하면 고구려. 알겠죠? 자,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삼국의 항쟁인데 가가 지금 뭡니까? 이 가가 이게 554년 관산성 전투죠. 맞습니까? 이때 백제왕은 성왕, 이때 신라왕은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이 백제 성왕이 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는 장면이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 지금 뭡니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대야성 전투죠. 자, 642년에 대야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때 백제왕은 의제왕, 이때 신라왕은 선덕여왕이죠. 자, 여러분 삼국항쟁에서 요 사이를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 요건 이제 백제 성왕이 자, 한때 남부열하고 국호를 고친 적이 있는데 이 가가 성왕이 죽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기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황산벌에서 개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요건 660년 백제가 멸망하는 장면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나당동맹. 자, 이 나당동맹은 자, 요곳에 나비효과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자, 뭐다? 대가야 멸망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5번은요. 요 관산성 전투의 직접적인 원인, 배경이죠. 자, 그래서 대가야 멸망은요. 대가야 멸망. 요거는 진흥왕 때인데 요거는 연도를 특별히 애우라고 제가 말씀을 보통 드립니다. 562년이죠. 관산성 전투하고 대가야 멸망이 둘 다 진흥왕 때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먼저고 대가야 멸망이 1호부터 12년 뒤입니다. 8년 뒤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요 4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땐 이 문제 쉬운 문제 아닙니다. 알겠죠? 요거는 정석대로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면 이런 문제 풀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5번 문제 보시죠. 5번 문제를 봤더니까 능산리 고분이라고 하는 힌트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공주 송산리라고 하고요. 부여 능산리라고 하죠. 자, 부여 능산리. 자, 백제 후기. 자, 백제 마지막 120년 동안의 그 도읍지가 바로 이제 사비. 자, 지금의 부여가 되겠습니다. 거기 있는 자, 당시 이제 백제 최고 지배층의 무덤이 바로 이제 그러니까 능산리 고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 2, 3, 4, 5번 중에서 뭐 문제가 거창한 것 같지만 뭘 고르란 소리예요? 맞습니다. 백제 고르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쉽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여러분 6번을 봤더니까 이 사람은 자, 여러분 사실 이 가문사라고 하는 절은
신문왕 때 완성됐지만 이 가문사라고 하는 절을 짓게 된 것은 문왕이죠. 나중에 이제 완성한 게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봤더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국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이 왕. 그 다음에 자, 그의 아들이 신문왕이 완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문왕이죠. 1, 2, 3, 4, 5번 중에서 문왕고르라는 소리입니다. 자, 외사정 파견. 자, 문왕이 업적하면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나당전쟁에 승리했다. 그 다음에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했다. 뭐 이 정도 있습니다. 알겠죠? 보통 신문왕을 내는데 이번에는 문왕을 냈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7번 문제. 자, 7번 문제를 봤으니까 이게 발해의 5도죠. 발해의 5개 교통로가 되겠습니다. 발해가 주변 국가들과 뭐 거란과도 교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당과도 교류했고, 신라와도 교류했고, 일본과도 교류했고, 주변의 여러 나라와 교류하는 이게 바로 이제 발해의 5개 교통로, 발해의 5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중에서 1, 2, 3, 4, 5번 중에서 발해가 오르라는 소리죠. 자, 뭐 중정대, 감찰기관, 문적원, 서적관리, 그 다음에 주자감, 국립대학. 자, 여러분 주자감, 그 다음에 중정대, 문적원, 이거 전부 발해 거죠. 발해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서 발해가 오르라는 소리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봤더니까 이제 가지산문, 구산선문. 자, 승탑. 그러니까 이거는 자, 바로 선종불교죠. 선종불교. 1, 2, 3, 4, 5번 중에 선종불교를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이제 선종불교가 유행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언제냐면은 9세기 중후반입니다. 신라 말이죠. 자, 구산선문이 형성됩니다. 가지산파, 수미산파, 알겠죠? 사굴산파. 요런 구산선문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선종불교의 유행과 관련해서 승탑. 자, 이 승탑이 뭐 부도라고 하죠. 이게 이제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 철불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은 신라 말 고려 초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9번을 봤더니까 자, 9번은 이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뭐 장보고죠. 뭐. 장보고. 장보고의 일생을 말하는 거죠. 이제 산동반도에 보면 이제 그 적산법화원이라고 하는 게 건립됩니다. 이 적산법화원이 장보고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이제 건립된 신라원 중에 하나죠.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1번의 하완계는 이제 설총이죠. 동그라미 3번의 청방입문표는 자, 강수입니다. 강수. 그 다음에 이제 격황소서, 토항소 경문 말하는 거죠. 이거 최치원이 되겠습니다. 최치원.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번 문제 갑니다. 10번 문제부터가 이제 고려시대인데요. 자, 지금 봤더니까 신라왕 김부가 우리 고려에 항복해 왔다더군. 자, 우리 왕께서 신라국을 없애 경주라고 하고 그에게 시급으로 하사하였다고 하더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언제입니까? 요게 자, 935년이죠. 935년이 되겠습니다. 신라의 항복이죠. 자, 후삼국 통일 바로 한 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자, 1, 2, 3, 4, 5번 중에서 1, 2, 3, 4, 5번 중에서 정답된 건 자, 동그라미 4번밖에 없죠. 동그라미 5번은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고창전투. 이 고창전투라고 하는 게 930년인데 요거보다 빠릅니다. 요거 3년 전에 있었던 게 공산전투죠. 공산전투, 고창전투. 그 다음 이제 견훤의 항복, 신라의 항복.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 2천 전투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10번 문제는 뭐 아주 황당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는 이제 고려왕이 34명 있는데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누구라 그랬죠? 4대 광종이라고 그랬죠. 1, 2, 3, 4, 5번 중에서 4대 광종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쉽게 2번이 나오죠. 광덕, 준풍이라고 하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가 12번 같은 문제가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가를 봤더니까 이게 뭐예요?
만부교 사건이죠. 만부교 사건이 되겠습니다. 언제입니까? 연도는 안 외워도 태조왕건 때죠. 태조왕건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받드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나주에 이르렀는데, 자, 여러분, 국왕이, 여기서 말하는 국왕이라고 하는 게 현종이죠. 이게 이제 거란의 2차 침입이 되겠습니다. 거란의 2차 침입 당시에 개경을 버리고 당시에 현종이 어디까지? 나주까지 피난길에 올랐던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작년 11월에 고려 거란 전쟁 사극이 있었습니다. 간만에 정통 사극이었죠. 그게 보면 이제 지체문 장군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이 지체문 장군이 나옵니다. 당시 이제 현종을 끝까지 호종했던 장수였죠.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걸 골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밖에 없습니까? 동그라미 3번밖에 없죠. 동그라미 3번이 뭡니까? 아니, 강동육주를 획득한 것은 거란의 몇 차 침입? 1차 침입 때 이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우리가 강동육주를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요건 이제 거란의 2차 침입이니까. 맞죠? 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뭡니까? 뭐 손을 못 댈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뭐냐? 진짜 정석대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정석대로 공부 안 하시면 이런 문제 못 풉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12번 문제가 사실은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3번 문제. 자, 여러분, 고려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습니다. 자, 영주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 자, 그러면 이제 영주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은 고려시대 불상이죠. 신라 불상 양식을 잘 계승하고 있지만 고려시대 불상이 되겠습니다. 자, 1, 2, 3, 4, 5번 중에서 봐봐요. 동그라미 5번 이게 자, 월정사 8가 9층 탑이죠. 동그라미 2번이 이게 고려작입니다. 고려작이. 동그라미 3번이 이게 청동 은입사 포류 수군문 정병이라고 해서 청동공예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이 이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마인물상톡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경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금령총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겁니다. 엄청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제로 이게 자세히 보면요, 이게 술이나 물을 따르는 주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라인들의 어떤 예술 감각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거죠. 자, 기마인물상 토기. 자, 실제로 보면 이게 굉장히 뭐 예술성이 높습니다. 요건 이제 자, 신라 거죠, 신라 거. 알겠죠? 신라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3번 문제는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자, 여러분, 14번 문제는 그렇게 무리한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김보당이 난이 제일 빠르죠. 무신정변 직후입니다. 1173년에 김보당. 당시 이제 동북면 병마사였던 김보당이 자, 의종을 복위시키려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반무신난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빠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최충원이라고 하는 권력자는 자, 봐봐요.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그 다음에 최충원이 되겠습니다. 이 최충원이라고 하는 이 권력자가 등장하는 게 자, 무신정변으로부터 대략 한 4,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이 최충원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등장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다는 뭡니까? 나중에 4대 60년에 걸친 최씨 정권이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무신 정권이 완전히 그러니까 무너지고 나서 고려 왕실이 주도를 해서 이제 개경으로 환도를 하거든요. 개경으로 환도한다는 건 몽골에 항복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반발하면서 삼별초가 자, 이런 말하고 독자적인 그러니까 이제 항몽 정권을 수립하고 이제 이걸 이제 역사는 삼별초의 항쟁 또는 삼별초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스토리상으로 따지면 이게 전부 무신직공기지만 스토리를 따지면 어떻습니까? 김보당의 난, 그 다음에 최충원의 등장,
그다음 이제 삼별초의 항쟁.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는 거죠. 사실 14번 문제는 아주 솔직히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갑니다. 15번 문제. 여러분 15번 문제는 지금 여기서 이제 힌트가 이거죠. 칠제. 여러분 칠제하고 양형고가 있죠. 칠제하고 양형고가 자, 문수개인 할 때 누구? 자, 예종의 관학지능책이 되겠습니다. 예종의 관학지능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깊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시대를 묻는 겁니까? 고려 시대를 묻는 겁니다. 1, 2, 3, 4, 5번 중에서 고려 시대를 묻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서울 통청운동.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사창제. 자, 사창제가 사실은 이제 세조 때 이제 시행이 됐다가 성종 초에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말에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다시 부활이 됩니다. 정감록. 이 정감록도 조선 후기에 유행한 예언서죠. 자, 여러분 해민국. 해민국이 정답이죠. 조선시대에 오면 해민국이라 안 부릅니다. 조선의 7번째 임금인 세조 때 와서 해민국이란 이름을 안 쓰고요. 해민서가 됩니다. 해민서. 고려시대는 향약 구국방이지만 세종 때는 향약 집성방이죠. 자, 여러분 1, 2, 3, 4, 5번 중에서 고려시대에 해당되는 건 해민국밖에 없습니다. 고려시대에 있었던 건 해민국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16번까지도 지금 아직도 우리는 자, 뭘 하고 있냐면은 고려시대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보조국사 진울이죠. 여러분 보조국사 진울이 수행 방법으로 강조한 게 뭐죠? 도노점수가 되겠습니다. 도노점수 정해상수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1번 누굽니까? 요새죠. 요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이 누굽니까? 진울의 제자인 해심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이 누굽니까? 균여대사가 되겠습니다. 균여대사.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자, 17번은 대충 고려 후기, 원간섭기를 말하는 거죠. 1, 2, 3, 4, 5번 중에서 원간섭기, 고려시대. 자, 고려시대에 해당되는 게 동그라미 1번의 농상집이요. 자, 요건 이제 원의 농사인데 우리나라에 소개된 거죠. 고려 후기에. 그 다음 이제 흑창이라고 하는 건 고려는 고려인데 이건 고려 태조 때 있었던 거죠. 요게 6대 성종 때 이름 바뀐 게 의창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저화, 동그라미 4번에 선해청, 동그라미 5번에 상평통보. 이거 전부 조선시대죠. 조선시대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8번 보시면 이제 이거는 고려 중앙관제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고려 중앙관제 중에서 자, 기억은 왜 틀렸습니까? 요 발해의 삼성육부죠. 발해의 삼성육부가 이제 좌사정 밑에 3부, 우사정 밑에 3부 이렇게 운영을 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오품 이하의 관원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했다. 자, 여러분 오품 이하의 관원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하는 게 고려시대 누굽니까? 대간이죠. 대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간 할 때 대가 누굽니까? 어사대의 관원이죠. 그 다음에 간이 누굽니까? 충서문화성 낭사를 말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대간이라고 하는 건 어사대와 충서문화성 낭사를 말하는 거죠. 왜 디귿이 틀린지 알겠습니까? 18번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19번 아까 제가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갑니다. 자, 20번 보시면 요게 그 함길도에서 이시의 난, 요게 이제 세조 때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반란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세조를 고르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세조 때 설치된 게 간경도감이 되겠습니다. 간경도감. 간경도감 많이 들어봤죠?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세조가 나올 때 항상 등장하는, 자, 세조라고 하는 임금은요, 조선의 7번째 임금인데, 조선의 유교국가인데 임금이, 왕이 독실한 불교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조 시대에 10여 년 동안 불교가 보호받은 시절이죠.
요때 불경 간행을 위해서 설치된 기구가 강경도감이 되겠습니다. 요때 자 뭡니까? 이게 편찬된 게 월인석보라고 있죠.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국조올해의 요거 성종 때 완성된 의례서죠. 동그라미 4번에 부민고소금지법.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해요. 고을의 백성들이 수령을 고소할 수 없도록 했죠. 수령권의 강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종의 업적 중에 하나인데요. 솔직히 모르셔도 됩니다. 동그라미 5번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태종 때 제작된 세계 지도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1번을 봤더니까 21번은 이거 뭐죠? 맞습니다. 자, 누가 뭐래도 이거는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진왜란 이후에 있었던 것을 고르란 얘기예요. 임진왜란 이후에 있었던 걸 고르란 얘기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자, 여러분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몇 년 뒤에 자, 에도막부가 대마도주를 통해서 국교 재개를 자, 타진해 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정부는요. 자, 당시 이제 일본의 에도막부가 진짜 자, 우리 조선과 이제 뭐 이렇게 좀 잘 지내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명당 대사를 보내죠. 이 사명당 대사가 가서 이제 일본의 막부의 진위를 알아보고 돌아올 때 뭡니까? 포로. 자, 포로 3,500명을 쇠환시키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조선통신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중에 바뀌었지만 임진왜란 이후에 3번에 걸쳐서 회답 겸 쇠한사가 파견됩니다. 이 회답 겸 쇠한사가 나중에 조선통신사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알겠죠? 왜 3번이 정답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22번 문제가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솔직히 이게 정석대로 공부 안 하시면 이런 문제 못 풉니다. 가가 지금 뭡니까? 가가 지금 자, 오늘의 대공복 또한 경복대전에 따라 정한 것인가? 대공복이라고 하는 게 9개월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9개월복이 등장하는 건 언제죠? 자, 2차 예송이 되겠습니다. 갑인예송이 되겠습니다. 이 갑인예송이라고 하는 게 1674년이죠. 즉 현종 죽기 바로 몇 달 전에 2차 예송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현종이 죽고 숙종이 즉위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나는 여기서 지금 목호령의 고변이 있습니다. 목호령의 고변. 자, 이 목호령의 고변으로 결국 뭡니까? 자, 노룬 4대 신이 처단되고 여기 이제 바로 신임사화가 되겠습니다. 신임사화는 여러분들이 연도를 외울 수는 없죠. 하지만 왕으로 따지면 이게 언제입니까? 경종 때입니다. 자, 그러면 경종이 왕위에 4년밖에 안 있었으니까 그러면 요 가와 나 사이를 물었어요. 근데 안 봐도 비디오죠. 가와 나 사이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사이에 뭡니까? 숙종시대가 들어가야 되죠. 1, 2, 3, 4, 5번 중에서 숙종시대를 고르라는 얘기예요. 됐죠? 왜 정답이 4번인지 알겠습니까? 4번이 숙종 때 있었던 자, 무슨 황국? 맞습니다. 기사황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황국인 기사황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거예요. 자, 여러분 갑니다. 그 동그라미 5번에 탕평비가 건립된 게 이제 영조 즉위 초죠. 이인자에 난 직후에 이제 탕평비가 건립됐으니까. 요건 이제 영조 때니까 이제 요 나보다는 몇 년 뒤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자, 양재역 벽서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게 그 을사사화 있죠. 명종 때 그 을사사화에 딸린 겁니다, 이게. 그럼 뭐 솔직히 모르셔도 돼요. 동그라미 3번에 양재역 벽서 사건은 솔직히 모르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기축옥사, 이건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그 임진왜란 터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요 기축옥사로 인해서 이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진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자, 여기까지 지금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자, 23번 하면 성악 10도라고 했으니까 누굽니까? 이황이죠. 도산서원, 성악 10도, 이황이죠.
1, 2, 3, 4, 5번 중에서 이황고르란 소리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 기축봉사라고 하면 이게 이제 송시열이 올린 거죠. 송시열이 효종에게 올린 게 기축봉사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동호문답. 자, 동호문답, 경목요결, 만원봉사, 성악집요. 요건 이제 율곡 이의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예안향약하면 이황, 해주향약하면 이의. 자, 여러분 조선사회에 16세기 후반에 향약이 널리 보급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황과 이의가 되겠습니다. 이황하면 예안향약, 이의하면 해주향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4번 문제. 자, 24번 문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조와 정조 둘 중에 한 사람은 시험에 나온다. 우리 한능검 시험에 영조 아니면 정조 무조건 나온다. 자, 요거는 정조가 되겠습니다. 문신초계제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천주교 박해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인데 천주교 박해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자, 정조 죽은 이듬해 1801년에 신유박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 신유박해는 당시에 정치적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 이제 정조가 죽고 어린 순조가 왕이 됐습니다. 당시 순조 나이가 11살인가 그래요. 그래서 정순왕후, 영조에 계비했던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데 이때 자, 이 정순왕후 김씨는 경주 김씨 대표적인 노름 벽파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름 벽파가 다시 득세를 하는데 자, 이들이 자기 반대파, 자기 반대파를 쳐내기 위해서 이제 천주교를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 박해를 일으켜서 자기 반대파를 이제 쳐낸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신유박해가 되겠습니다. 신유박해 당시에 이승훈, 그 다음에 이제 정약종,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 신부 중모 등이 처형당했습니다. 정약용은 강진으로,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갔죠. 자, 요 신유박해에 딸린 게 바로 황사형 백서 사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황사형 백서 사건이 요 신유박해에 딸린 겁니다. 자, 여러분 25번 문제는 자, 요 신유박해는 천주교 박해가 나오면 대표적인 게 이게 나오죠. 요 신유박해는 어느 정도냐? 한능검 시험 한 2번, 3번 치면 한 번꼴로 나옵니다. 알겠죠? 25번 문제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26번. 봉산탈춤, 송파산대놀이. 자, 이거 전부 이 조선후기에 뭡니까? 서민문화, 공연문화가 되겠습니다. 1, 2, 3, 4, 5번 중에서 조선후기 서민문화와 관련 없는 거. 이 조선후기 아닌 거 고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주자소가 되겠습니다. 이 주자소라고 하는 게 금수갈자를 만드는 국가관청인데 자, 요게 설치된 게 언제입니까? 조선의 3대 태종 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주자소에서 계미자를 만든 건 태종, 갑인자를 만든 건 세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동그라미 2번만 조선전기고요.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전부 조선후기의 서민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를 보시면 요거는 자,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뭐 이현, 칠패, 난전, 뭐 이건 안 봐도 비디오죠. 이 조선후기에 뭡니까? 이 자, 난전 상업이 번영을 했다. 수도 한성에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1, 2, 3, 4, 5번 중에서 조선후기 경제 상황을 고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외관이라고 하는 게 뭐죠? 외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외인들이 머물도록 허락된 마을을 이제 외관이라고 합니다. 뭐 좀 근대적인 의미에서 이제 조계라고 볼 수가 있죠. 거류지. 사실 이제 조선전기에도 이제 외관이 있었습니다. 부산포, 연포, 제포에 외관이 있었죠. 세종 때. 자, 그런데 이 조선후기의 기유약조에 의하면 이 외관이 어디에? 이 부산의 두모포에 이제 외관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이 부산의 두모포에 외관이 있었는데 자, 요게 이제 언제?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지금 동네 초량으로 옮겨졌죠. 그래서 이제
숙종 때부터 시작해서 강화도 조약까지 거의 한 200년 가까이. 자, 부산 초량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래죠, 동래 초량에 외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가능한 이야기가 지금 동그라미 2번이 가능한 이야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요 27번까지가 이게 조선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근대사가 되겠고요. 28번부터가 이제 근현대사인데 지우고 다시 시작합니다. 자, 선수들 28번부터는 자, 근현대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8번 문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28번 문제가 이게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자가 지금 여기서 뭘 묻고 싶은지를, 그러니까 요걸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뭐냐면은 조선해관의 세무사로 임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멜렌도르프가 등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지금 이제 요거는 그 영국인 그 스트리플링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인천해관의 초대 세무사로 임명한다는 문서인데 요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수교조약을 1882년 5월 달에 이모군란 2달 전에 맺잖아요. 이 미국과의 수교조약은 무관세가 아닙니다. 협정관세입니다. 협정관세. 그래서 그 우리도 이제 요것의 의미는 이제 관세자 주권의 일부를 우리가 인정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제 외국의 어떤 그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설치된 게 이제 해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뭐하고 관련이 있겠냐는 거예요. 조미소 통상조약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4번인 거죠. 사실 이 문제는요, 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무 생각 없이 덤비시면, 이게 무슨 문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9번 문제 갑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보빙사 하면, 우리가 이제 보빙사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보빙사가 제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한능검에. 이 보빙사 하면 이제 누구죠? 자, 보빙사 단장이 이제 왕비의 조카였던 민영익이 되겠습니다. 민영익.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빙사 부단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홍영식이 되겠습니다. 홍영식. 그래서 이제 이 보빙사로 갔던 이 민영익의 건의로 설립된 게 유경공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영식이 미국식 우편제도를 도입하는데 당시에 이제 열의를 보였죠. 그래서 이제 우정국이 설립되고 초대 총판이 된 사람이 홍영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보빙사로 간 사람이 아니에요. 김홍집이 간 건 뭐예요? 2차 수신사죠.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들여왔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0번. 30번 보시면 요거는 뭐 광무기억 묻는 거니까 쉽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광무기억하고 독립협회가 둘 다 나올 때도 있고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이번에 광무기억 나왔으면 이제 다음 시험은 독립협회 나옵니다. 정확하게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자, 쉽게 정답이 1번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 문제. 그러니까 31번 문제, 동학농민운동 문제가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동학농민운동은요, 우리 한능검에 1년에 4번 치잖아요. 3문제 나옵니다. 알겠죠? 그 정도로 자주 나온다. 지금 이제 전봉준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사발통문도 나오고, 조병갑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걸 고르라는 얘기죠. 이런 문제는 좀 쉬운 케이스예요.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 갑니다. 자, 32번 문제를 보시면 요거는 자, 정미의병입니다. 정미의병. 자, 군대산 조치 때문에 자, 당시 시위대 대대장이었던 박승환이 자결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상군인들이 조직적으로 의병 부대에 가담을 한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미의병 당시에 의병 연합부대가 이게 13도 연합병, 그러니까 연합의병 또는 13도 창의군이라 부르죠. 참모, 당시에 이제 관동 창의대장 이인영, 그 다음에 이제 참모장, 그러니까 당시에 군사장이 허이죠. 그래서 이제 서울진공작전을 벌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서울진공작전이 1908년 1월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3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 이제 하와이 그 알렌의 주선으로 당시 이제
대한제국 정부의 허락을 받고 하와이에 있는 사탕수수 농장의 계약 노동자로 1903년부터 1905년까지 대략 한 7,000명 정도의 우리 한국인들이 게일리코를 타고 이제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노동 이민을 떠난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해외 이민의 역사가,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해외 이민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허락을 받고 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 2, 3, 4, 5번 중에서 하와이 지역, 뭐 넓게 보면 이제 미주 지역, 하와이 지역의 어떤 민족운동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의 경학사, 어디입니까? 여기는 이제 만주, 간도죠. 동그라미 2번의 권업신문, 권업회, 권업신문,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동그라미 4번의 신한청년당, 어디입니까? 상하이죠. 상하이의 신한청년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34번 같은 문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 34번은요, 누가 뭐래도 경부선이 개통된, 자, 여러분, 경부선이 전 구간 개통된 게 언제냐? 1905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철도청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1905년 1월 1일, 1905년 현재 볼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 경성제국대학, 1924년에 설립됐죠. 원각사, 1908년에 설립된 서양식 극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회 어린이날, 1923년에 제1회 어린이날이 열렸죠. 사실 34번 문제는 1905년 현재 볼 수 있는 건 대한매일신보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매일신보 1904년에 창간됐죠. 1904년에 창간됐습니다. 자, 한일 강제병합으로 인해서 대한매일신보는 대한이란 타이틀을 빼고 매일신보란 이름으로 발간이 되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발행인이 누굽니까? 영국인 베델이죠. 알겠죠? 실질적인 어떤 뭡니까? 이게 대한매일신보의 실질적인 발행인은 양기탁 선생인데, 자, 영국인 베델을 발행인으로 앉힌 거죠. 바지 사장으로 앉힌 거죠. 34번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이 살짝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조금 약하거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갑니다. 35번 문제. 35번 문제가 이제 용안포 사건인데, 사실 용안포 사건이 여러분들이 들어는 봤을 거예요. 1903년이고 러일전쟁의 발단이 되는 사건이에요. 사실 이거 좀 복잡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가 아니라 세계사를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의화단 사건이라고 있어요. 1900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의화단 사건이 있고, 이제 8개국 연합군이 출병을 해서 이제 의화단 사건이라고 하는 걸 진압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이때 출동을 했던 러시아군이, 이제 철수를 하지 않고 이제 랴오뚱 반도, 지금의 이제 여순이죠. 여순 다롄 이쪽 지역이죠. 자, 이쪽 지역에 주둔을 하면서 이쪽 지역을 점차 이제 요새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일본이, 실제로 이제 일본이 이제 조선, 한국에 이어서 이제 랴오뚱으로 이제 진출하고 싶어 하는데, 일본하고 러시아 사이에 요게 이제 당시에 이제 상당히 이제 뭐랄까 좀 긴장을 불러일으킨 요인이 됐죠. 자, 요때 이제 러시아가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 혹시 여러분들이 아세요? 아간파천 직후에, 자, 열강이 이권 침탈할 때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압록강과 두만강에 산림 체벌 이권 먹은 거 아세요? 이제 그때 이제 러시아가 이제 압록강과 두만강의 산림 체벌 이권을 먹었는데 실질적인 어떤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목재회사를 설립해서 압록강 일대에 있는 목재를 벌목을 해갖고 이 용안포를 통해서 이제 이제 목재를 가공을 하고 수출을 하고, 그런다는 명목으로 이제 이 용안포를 러시아가 이제 조차하려고 했죠. 사실은 일본은 러시아 이 용안포 조차 요구가 수법 뻔하다는 거예요. 당시 이제 의주 바로 밑에 있는 지금 지명로 용천군입니다. 압록강 하구죠. 자, 이 용안포를 러시아가 조차를 하겠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한반도하고 그다음 이제 랴오뚱, 이 한반도하고 랴오뚱으로 이어지는 이 길목을 러시아가 장악을 하겠다는 거니까 일본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일본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잘 안 됐어요. 이게 용안포 사건이에요. 요 용안포 사건이 자, 한 6개월 뒤에 있는 럴 전쟁의 직접적인 어떤 원인, 발단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그냥 용안포 사건을 설명한 게 아니라 이 황성신문 신문 기사를 여기다 던져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게 용안포 사건이다. 요걸 뽑아주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요 문제를 조금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6번 문제는 뭐 3.1운동이죠. 탑골공원이 나옵니다. 3.1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3.1운동과 관련된 걸 고르라는 거니까 뭐 쉽게 정답이 4번이 나오죠. 여러분 동그라미 3번은 요건 이제 60만 세 운동 말하는 겁니다. 1926년 60만 세 운동이죠. 동그라미 5번은 요건 이제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되겠습니다. 딱딱딱 떨어지죠. 됐습니까? 자, 37번 문제를 보시면 이건 뭡니까? 백산상해가 나오죠. 연통제가 나오죠. 여러분 백산상해가 나오고 연통제가 나오면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1, 2, 3, 4, 5번 중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고르라는 얘기죠. 쉽게 애국공채, 독립공채 정답 4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38번을 보시면 이제 의열단 고르라는 소리죠. 의열단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의열단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 뭐 김익상, 뭐 김상옥, 나석주, 김지섭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들이 바로 이제 유명한 의열단원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동그라미 4번에 상덕태상해라고 혹시 뭐 들어봤어요? 상덕태상해. 이게 이제 그 대한강복회, 박상진 대한강복회하고 관련된 겁니다. 이 군자금 모금을 위해서 이제 상덕태상해가 이제 이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이게 가끔씩 우리 한능감에 요 단어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를 보시면 요거는 자, 39번 문제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뭐 조선사회경제사 백남훈 말하는 거죠. 자, 백남훈. 자, 그래서 2번이 쉽게 정답이 되고요. 동그라미 1번은 이제 만해 한용운 말하는 것입니다. 만해 한용운.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진단학회 하면 이병도 손준태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독사신론 하면 신채호가 되겠습니다. 요 39번 같은 문제 뭐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죠. 40번 문제 갑니다. 영화 아리랑, 몸빼 전부 이제 일제강점기죠. 1, 2, 3, 4, 5번 중에서 전부 이제 일제강점기인데 새마을운동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게 박정희 정부 1970년대입니다. 그렇죠? 이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게 박정희 정부 1970년부터 시작됐죠. 1970년대 이제 농촌 근대운동이 바로 새마을운동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일제강점기는 아닌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1번. 41번에 보시면 이제 국외 이주동포들의 실현, 활동 뭐 이런 걸 다루는 건데요. 자, 만주 지역은 이제 간도참변.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이게 이제 관동대학살이라고 합니다. 관동대학살. 여러분 자경단이란 말 혹시 들어봤어요? 이 비질란테. 뭐 우리 드라마나 영화도 있었죠. 비질란테. 이제 국가 공권력이 이제 정확하게 해결을 못 해주면 이렇게 이제 사적 복수, 뭐 사적 응징, 뭐 이런 게 이제 자경단인데요. 당시 이제 우리 역사 속에 자경단이라고 하는 게 몇 번 등장하죠. 뭐 요즘에는 이제 미국에서 미국 국채가 이제 폭등을 하니까 채권 자경단이 뭐 채권 자경단이 어쩌고저쩌고 뭐 뉴스에 이제 그런 얘기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동그라미 2번이 이제 관동대학살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갑니다. 연해주. 여러분 에네켄. 이 에네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에서 애니깽 말하는 거예요. 애니깽. 이 애니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용설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용설란 그 농장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 이제 미주 지역. 자, 미주 지역으로 이주한 우리 동포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멕시코에
이 용설란 농장, 애니깽 농장으로 이제 이주를 해서 자, 거기서 이제 정착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엄밀히 말하면 요건 이제 미주 지역 중에서도 이제 멕시코와 관련된 거죠. 멕시코. 알겠죠? 연해주가 아니라 멕시코와 관련된 겁니다. 동그라미 4번에 요건 이제 까레이스키 말하는 거고요. 까레이스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흥사단. 흥사단은 이제 1913년 안창호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한 이제 실력 양성 단체가 바로 흥사단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흥사단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2번. 42번을 보시면 요건 한중연합 작전 할 때 그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한국 독립군 지청천부대 말하는 겁니다. 힌트는 지청천하고 대전자령 전투가 나옵니다. 자, 대전자령 전투,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알겠죠? 동경성 전투. 이게 전부 이제 북만주 지역 한국 독립군 지청천부대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왜 정답이 4번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3번이 요게 이제 자, 조선의용군 양세봉부대가 되겠습니다. 조선의용군 양세봉부대. 알겠죠? 조선혁명군 양세봉부대죠. 조선혁명군 양세봉부대가 되겠습니다. 남만주 지역.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이 이게 조선의용대죠. 조선의용대, 김원봉, 의열단의 확대 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의용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3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조선학회 사건 말하는 거죠. 조선학회 사건 말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일제말기. 자, 일제말기와 관련된 거니까 뭐 황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했다. 알겠죠? 이렇게 돼 있고요. 44번. 이 44번이 이게 제주도 4.3 사건이죠. 제주 4.3 사건인데 이 제주 4.3 사건이 여러분들이 이 탐구 자료에서 이게 제주 4.3 사건이다까지는 다 뽑아줬을 거예요. 근데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그 특별법 진상규명 및 제주 4.3 사건 관련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는 거. 이 동그라미 5번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이 문제를 틀렸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동그라미 1번은 이게 4.19 혁명. 동그라미 2번은 요건 60민주화 운동. 자, 1987년 6월 민주항쟁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45번을 보시면 이건 뭐 6.25 전쟁이 되겠습니다. 6.25 전쟁. 자, 여러분 6.25 전쟁 중에 있었던 거, 뭐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든지 발췌개헌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뭐 방공포로 석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6.25 전쟁 중에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갑니다. 동그라미 3번은 조심하셔야 돼요. 한미 상호방위조약은요. 6.25 전쟁이 끝난 몇 달 뒤입니다. 1953년 10월이니까.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46번을 보시면 요건 이제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4.19 혁명. 그래서 이제 4.19 혁명과 관련된 걸 고르면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47번. 자, 47번 문제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솔직히. 이게 3.1 민주구국 선언 사건이라고 하는 게 1976년이거든요. 대표적인 유신 반대 운동입니다. 자, 유신 독재에 대한 뭐 제야와 종교계 인사들이 이제 명동성당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퇴진, 자, 유신헌법의 철폐 등을 요구하는 시국 성명을 발표한 게 이게 1976년 3.1 민주구국 선언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1, 2, 3, 4, 5번 중에서 제일 뒤에 있는 거 고르면 돼요. 자, 1, 2, 3, 4, 5번 중에서 제일 뒤에 있는 거 고르면 됩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5번은요.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5번은 이건 이승만 정부, 자유당 말기죠. 58년, 59년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삼성개헌이라고 하는 게 제6차 개헌 말하는 거죠. 1969년 제6차 개헌 말하는 겁니다. 1, 2, 3, 4, 5번 중에서 제일 뒤에 있는 거. YH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YH 사건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YH 사건이라고 하는 건 1979년 8월입니다. 자, 이 사건이 단순한 노동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나비 효과로 결국 자 박정희가 죽고 유신 체제가 몰락하는 그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게 바로 YH 사건이 되겠습니다. YH 사건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됐죠? 자, 그다음에 갑니다. 48번 보시면 이게 김대중 정부 말하는 거죠. 1, 2, 3, 4, 5번 중에서 김대중 정부와 관련된 걸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삼조왕이라고 하는 게 80년대 중반이죠. 86년, 85년, 86년, 87년 그때 이야기입니다. 전두환 정부죠. 그다음 이제 한미 FTA. 한미 FTA라고 하는 게 타결된 게 노무현 정부고요. 이게 실제로 비준돼 갖고 발효가 된 건 이명박 정부죠. 됐습니까? 노사정위원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9번 문제. 6.15 공동선언 말하는 거죠. 김대중 정부 2000년이죠. 2000년에 평양에서 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자, 요때 채택된 게 6.15 공동선언이죠. 요 6.15 공동선언의 후속 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자, 경의선 철도 보건공사, 개성공업지구 설치, 이산가족 정례상봉. 알겠죠?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정례상봉. 그 다음에 개성공단 설치. 그 다음에 자, 경의선 철도 복원사업. 이 3가지가 바로 자, 2000년 남북 정상회담 6.15 공동선언의 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정답이 5번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 50번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최대한 뭐 차분차분 설명을 좀 드린다고 했는데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50문제다 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번 74회는 뭐 다른 회차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좀 있었던 걸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런 게 이제 만약에 추세다. 한능검이 옛날처럼 무조건 쉽게 나오는 추세는 아니더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 2주, 3주 꼼꼼하게 공부를 좀 해주셔야 1급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걸로 자, 74회 한능검 해설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